보상을 계속 제공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는 그게 심리학적으로 조건이 되는 거죠. 당근한테는 계속 이제 부정적인 강화. 당근을 먹는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야 라는 강화를 계속 시키게 되고, 보상으로 제공하게 되는 그 초코, 사탕에 대해서는 더 긍정 강화. 아까 식습관 말씀하셨으니까 편식하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솔루션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편식에 관해서는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아이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아이의 이제 기질의 차이이기도 하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처음 보는 음식에 대한 푸드 네오포비아라고 해요. 자기가 잘 모르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 자기 신체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뇌가 그냥 그렇게 좀 세팅을 해놓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주로 이제 채소류를 좀 이제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채소류는 기본적으로 약간 쓴맛 혹은 쌉싸름한 그런 맛이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쓴맛은 뭔가 위험한 것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채소류는 조금 더 거부할 확률이 높고, 아이들이 주로 첫 맛부터 좀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단 거죠. 네. 그것도 본능적으로 단맛은 대부분 탄수화물이에요. 네네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에너지를 담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맛은 좋아하게끔, 쓴맛은 조금 싫어하게끔 약간의 세팅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이들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 더는 이제 본래 기질적으로 좀 처음 보거나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고요. 뭐 맛이나 향이나 뭐 질감이나 이런 것들에 모든 감각들이 좀 예민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타고난 그 아이의 특성인 거지, 뭔가가 잘못되었다거나 질환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아이가 편식을 했을 때 그냥 이거는 아이의 본능적인 것이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와, 보통 편식하면 왜가 안 먹어?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기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네. 하는 행동이라고 하니까 또 관점이 확 바뀌는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좀 이해가 되면서 좀 토닥여줘야겠다. 그래도 엄마 욕심해.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야채를 안 먹는다고 하면 계속 인스턴트만 주고 뭐 사탕만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거고 네.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차근차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주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안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아이는 쓴맛을 싫어하는구나, 딱딱한 걸 싫어하는구나, 혹은 반대로 이제 물컹한 질감을 싫어하는구나, 요런 이제 공통점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조금 나누고, 일단은 식탁에 아이가 좀 좋은 식습관이나 식사량을 어느 정도 채울 때까지는 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이제 식사를 조금 구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는 이 행위 자체에 내가 배가 고프니까, 혹은 내가 이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서 영양을 채우고 잘 성장해야지, 이런 개념은 아이한테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맛있는 거 먹는 거죠. 네, 그냥. 맞아요. 아이한테 조금 그 식사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네.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과 함께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음식도 일단 올려는 주세요. 식탁 위에. 저희 둘째는요, 편식이 있는데 아예 김치는 올리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치 아닌 척. 그렇죠. 아이가 그 김치를 그럼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냄새가 싫을 수도 있고, 맵대요. 매워서 싫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게 아닌 김치, 맵지 않게끔 이렇게 한 거를 뭐 좀 올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김치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맵지 않은 김치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맵지 않은 김치야 라고 준다고 그래? 하면서 아이가 이제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일단은 식탁에 올리는 것조차도 못했다면 일단 식탁에 올리는 것까지 이제 그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너 안 먹어도 되는데 엄마 먹어야 되니까 이거 식탁에 좀 올려놓는 것까지는 할게 하고, 이제 또 아이한테 그걸 굳이 그날 이제 힘들게 먹이신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부모님들께서 그냥 맛있게 또 드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본래 싫어하던 음식이더라도 저거 괜찮나? 이렇게 인지가 보통은 최소 8번에서 30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죠. 보통은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한 번의 시도에 많은 노력을 들이시면 힘들어요.
부모님께서 너무 혹시 맛이 없어서 안 먹을까 싶어서 더 맛있게 막 더 예쁘게 하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들이시면 이제 아이가 그걸 거부했을 때 그만큼 부모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드신다고 생각하고 아이한테는 그걸 여러 번 노출을 해주고 또 부모님이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하면서 아이한테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네. 그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오, 그러면 혹시 편식하는 우리 아이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이한테 오늘 이거를 당장 먹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아이에게 이 당근을 꼭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아이를 너무 혼내시거나 혹은 반대로 당근을 먹으면 사탕을 주겠다, 초코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내거는 것 둘 다 좋지 않아요. 너무 혼을 내게 되면 아이한테 계속 그게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당근과 함께 그 엄마한테 혼났던 부정적인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지면서 당근은 그냥 싫어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이제 반대로 보상을 계속 제공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는 그게 심리학적으로 조건이 되는 거죠. 당근한테는 계속 이제 부정적인 강화. 당근을 먹는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야 라는 강화를 계속 시키게 되고 보상으로 제공하게 되는 그 초코, 사탕에 대해서는 더 긍정 강화. 이렇게 힘든 그렇겠다. 당근을 먹고 나서 주는 이게 더 달콤하고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내거는 것도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식사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식품군으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곡류 혹은 이제 고기, 생선, 콩류, 달걀류, 그리고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이렇게 5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군에 들어가는 하나라도 먹고 있으면 물론 다 골고루 먹으면 너무 좋지만 오늘 당장 이걸 안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는 않아요. 이거를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천천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여러 번 노출을 하면서 편식을 하는 식습관을 고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그러면은 밥을 이제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금마들에게 조언해 주실 거리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일단은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요. 이제 배가 고파야 잘 먹어요. 이제 배가 고파야 아이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편식을 하거나 이제 밥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모님일수록 특히 그 아이가 키나 체중이 좀 작다면 아무래도 뭔가 잘 안 먹어서 아이가 더 못 크나 하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더 먹이고 싶어 하세요. 밥을 안 먹었다는 생각에 간식을 계속 제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굳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밥을 먹지 않아도 곧 더 맛있는 간식을 어차피 먹을 거고 그러니까 이 힘들게 밥을 먹을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또 간식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될 시간에 별로 배가 안 고파요. 입맛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밥은 뭐 몇 숟가락 먹다가 뭐 먹는 둥 막는 둥 이렇게 하면 또 부모님 마음이 또 애달프니까 또 간식을 주게 되고 요런 이제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을 일단은 이제 아이 체중이나 뭐 원령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 간식을 조금 줄여보는 것이 한 방법. 그러니까 아이가 배가 고파야 잘 먹는다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좀 즐거워야 돼요. 깨작거리고 있는 아이가 답답하니까 먹여주고. 막 다 떠서 이렇게 먹여주고 너 어제 왜 이러니 막 회유도 했다가 막 화도 냈다가 네,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그 식사 시간이 너무 좀 힘든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계속 식탁 앞에 앉아서 실갱이를 해야 되고 아이도 나름대로 뭔가 씹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이제 기억들이 계속 쌓이면 오히려 밥 먹는 걸 계속 좀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또 떠먹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떠먹여짐을 당하는 이제 아이 입장 생각해보면 아이가 그 한 10분, 20분 밥 먹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재미없는 시간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애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영상을 보게 되고 다른 거에 계속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환경들. 영상 이제 보면서 먹이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 스스로 뭔가 음식의 맛을 느낀다거나 뭐 음식의 질감을 느끼거나 향을 느끼는 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당장 오늘은 한 숟가락 더 먹일
계실 수 있겠지만 아이의 식습관을 잡는 데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아이가 밥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이 혼자 먹이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이제 식구들이 좀 다 같이 앉아서 그냥 식사 시간은 즐겁게 가족들이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다 하는 그런 아이한테 경험들을 좀 많이 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당장 식습관이 좋아지거나 먹는 양이 느는 게 사실 눈에 띄게 안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을 느끼는 행위가 사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 네. 다들 맛있는 거 찾아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좀 아이가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